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오늘 새벽에 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부당하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거나 자제되어야 되는 죄명, 직권남용죄, 그리고 수출할 수 없으면 명백합니다. 그런 죄명으로 내란죄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현재 내란죄의 어떤 북한 몰란 목적이나 폭동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선 판단이 서야 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받는 혐의 이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지금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직권남용은 소추할 수 없는 죄명이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법리적으로 보면 윤곽근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예. 정확한 팩트를 지적한 건 맞습니다. 지금 예.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예.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만 수사할 수 검찰도 있다. 안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그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뇌물 혐의 등 특정하게 그 부패 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수처는 설령 조사를 한다 해도 기소 권한이 없어서 조사가 완성되면은 검찰로 기소를 해달라고 또 넘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또 두 가지. 두 번째. 좀 복잡하네요. 예, 복잡하죠. 그다음에 예. 두 번째가 뭐냐면 내란죄죠. 지금 직권남용죄, 그러니까 내란죄 직접 수사가 안 되니까 이른바 직권남용으로 조사를 시작하다 보면 내란으로 타고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잠깐만요. 식으로. 지금 네. 말씀하신 게 이제 표로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저거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수사를 하는데 네. 내란죄하고 지금 이제 혐의가 내란죄하고 직권남용죄인데 그렇죠.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경찰밖에 없다. 없어요. 그리고 직권남용죄는 다 조사할 수 다 조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로 조사하다가 직권남용 조사 과정에서 내란에 대한 혐의가 나오면 이걸 타고 들어가서 조사를 하겠다.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별거인 거죠. 그리고 이제 공소권, 그러니까 기소권은 검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하더라도 그렇죠. 경찰도 마찬가지. 경찰도 예. 수사하더라도 검찰에 넘겨서 공소유지를 해달라고 부탁을 예. 해야 되죠. 예. 사건을 입점해야 되죠. 예. 그런 이제 복잡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네. 검찰이 공수처로 수사 기록을 넘겼잖아요. 윤 그렇죠. 대통령이. 검찰이 수사할 수가 없어서 넘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넘겼는데 거기에 예. 이제 경찰까지 같이 들어와서 공조본이 됐잖아요. 아, 공조본. 이 됐기 때문에 예. 지금 주요 키를 공수처가 잡고 있지만 예. 지금 공조본 차원에서 조사가 되는 거죠. 경찰이 포함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건의 주체,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한 주체는 공수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곽근 변호인은 권한이 없는 기관이 영장을 청구했다. 이건 예. 법리적으로 그 영장을 발부하면 판사들이 아마 이거는 발부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자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체포영장을 그렇다면 지금 공조본, 즉 경찰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말하자면은 법원이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문제는 예. 좀 별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지금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공조본이라고 따지면 또 다른 얘기네요. 공수처가 아니라. 네, 공수처나 공수본이나 좀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네, 경찰이 조금 포함되지 전에 않는 설명을 얘기. 하면서 사실 복잡하다는 말씀을 두 번이나 했는데 네. 제가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법조인은 없습니다. 언론에 거의 없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윤석열 측의 법률 대리인뿐입니다. 사실은. 그럼 일반적으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할 수 있다. 수사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게 사실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지금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고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형법 87조 1항을 보면 지금 법률 용어로 지금 내란 우두머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고 확실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두머리의 역할이라는 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아시다시피 내란죄의 범위도 광범위하고 예. 그중에 하나 플러스 알파로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직권남용죄 혐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직권남용 혐의는 분명하게 공처에서 수사로 할 수 있고 예. 또 공조본에서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거의 경계선이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내란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수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공수처가. 예.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에서 수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네. 저는 보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말씀 맞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직권 남용은 대통령이 현직에 재직하는 한 그 내란죄 외환죄가 되면 소추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내란이라는 엄격한 과정이 이제 입증할 수 있는 사료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해서 해야 되는데 예. 이제 공수처가 이걸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지금 이제 대통령 변호인 측은 반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법리적으로 보면 직권남용죄는 조사를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예. 그런데 이제 이걸 조사하다가 내란죄 혐의가 있으니까 타고 들어가서 수사를 예. 확대하겠다는 게 예. 전략으로 보니까 그 아마 법의 고리, 약한 고리를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아주 거기를 공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하나 더 지금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공조본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공수처, 경찰,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 검찰, 경찰 수사대가 이제 한꺼번에 공조를 하기 때문에 그건 뭐 사실 특별하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주 굳이 꼬투리를 잡자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이지 예. 그게 그렇게 본질적이고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 측의 이제 주장이라고 저희가 이제 주장인 보면 되는데 거죠. 어쨌든 예. 뭐 직권남용으로 먼저 수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뭐 그 내란죄로 타고 들어가는 건 그건 꼬리가 몸통을 뭐 흔드는 거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그러면 오늘 어쨌든 법원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거 네. 아닙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인가 네. 말 것인가? 이건 어떤 기준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공수처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움직였다고 봐요. 원래 체포영장을 이제 그 발부하고 이제까지 신청할 때는 네. 주로 중앙지법에 했습니다. 근데 이번 서부지원에 했단 말이죠. 서부지법에요. 서부지법에 했단 말이에요. 예. 이례적이에요. 왜냐? 지금 이번에 민주당에서 2명 그 헌법재판관 추천을 했죠. 그 두 분 다 출신이 서부지법 출신입니다. 마은혁, 정계선 두 판사가 예. 현직 판사들이죠. 아직까지 헌법재판관이 안 됐으니까. 예. 이 두 지명자가 추천인이 서부지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추천한 두 추천한 명의 전부 다 서부지원 출신이라는 거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그런데 공수처가 서부지원에 이거를 체포영장을 넣었단 말이죠. 예. 저는 여러 가지를 노린 수라고 보죠. 중앙지법에 넣어도 될 텐데 예. 굳이 서부지법에 넣은 이유는 조금 뭐랄까 여러 가지 발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법리적 논쟁.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과연 이게 그러면 그 발부하는 기관이 적법한가? 이거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이제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걸 잘 들여다봐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그것보다도 그 두 분을 배출한 말하자면은 지금 그런 예. 그 재판부기 때문에 예. 조금 어떻게 보면 전향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그럼- 그런 걸 공수처가 노린 건 아닌가. 그 말씀은 네. 중앙지법이 보통 통상적으로 하죠. 공수처가 만약에 그 공수처는 영장을 이제 청구할 때 경찰이든 보통 검찰이든, 중앙지법에 네, 하는데 네. 중앙지법에 하는데 네. 서부지법에 한 것은 법원에 아니면 법관의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봤을 것이다. 뭐 정치적인 성향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두 분의 민주당 헌법재판관 후보를 배출한 곳이 그것을 염두에 둔 전략적 체포영장 청구 행보가 아니었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 측의 법률 대리인 쪽에 상당히 꼬투리 잡기라고 봅니다. 전율적으로. 아까 공수처가 뭐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있네만에 우리 서부지법이 뭐 정치 의도가 있다. 이거야말로 정말 본질과는 상당히 동떨어지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서부지법을 아무 상관도 없는 거기서 영장을 친 게 아니고 김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있는 곳, 그 용산 관제 아니겠습니까? 해당 관할 지역의 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정말 조그만 작은 지역적인 문제라고 보고 예. 이제 본질은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걸 과연 영장을 또 인용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본질적인 문제이고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문제지 예. 어디서 발부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상당히 예상하십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발부가 아닙니다. 될까요? 아니면 기각이나 뭐 일단 이 부분은요 공교롭게 저는 그 담당 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한번 큰 고비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발부를 하느냐 마느냐 중요한 고비는 결정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예. 있느냐 없느냐라고 판단하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판사가 만약 영장을 발부를 하게 되면 예. 이건 상당히 내란죄 혐의가 짙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한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근데 이제 민주당은 구속영장하고 체포영장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예. 말씀하신 게 저는 체포영장을 말씀하는 거죠. 예. 체포영장을.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은 만세를 부르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 부분이 기각이 되면은 내란죄 혐의가 강하지 않다.
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도주인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이제 판결을 주기 때문에 국민의힘 친윤 쪽에서는 이제 오히려 상당히 좀 어떻게 되는 거야 영체포영장 기각이 되면 예. 상당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인들이.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공수처가 뭐라고 했냐면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나 출석에 불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한다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쟁점 두 가지가 될 걸로 봐요. 예. 뭐냐면 이제 재판부가 그 담당 영장 전담 판사가 과연 이게 적법한 기관에서 체포영장 청구했느냐의 적법성 여부를 한번 따져볼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관련 주요 종사자들이 전부 다 지금 구금된 상태로 조사 거의 마쳤잖아요. 지금 말하자면은 검찰에 구속돼 있는 주요 관계자들이 지금 신병 처리 기간이 거의 다 돼가요. 그래서 지금 우두머리로 적시돼 있는 정점에 있는 대통령을 조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면 체포영장이 가겠죠. 왜냐하면 3차례 불응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는 적법성 여부와 그다음에 관련자들의 그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보고 마지막 조사가 꼭 필요한지 예. 이 부분이 아마 체포영장 발부의 가장 큰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그 소환 조사를 3번 통보를 해서 불응할 경우는 거의 체포영장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통상적으로 봐도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 것도 일단 네. 형식으로는 그러냐 예.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국헌문란이나 폭동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이제 발부 예. 여부를 발정할 텐데 예. 이미 뭐 국헌문란은 검찰에서도 그렇고 예. 국회 포위하고 정치인 체포 이 부분만 하더라도 국헌문란이 이제 충분하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폭동 여부는 전혀 아니다라고 이제 윤석열 쪽에서 이제 뭐 주장을 합니다만은 이미 뭐 선관위 침투하고 뭐 야구방망이 준비하고 뭐 망치 준비하고 이런 정도만 해도 충분히 폭동죄가 된다. 그래서 국민들 특히 일부 지역 특정 지역에 대해서 공포감을 유발했기 때문에 국헌문란이나 폭동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예.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체포영장 발부는 그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두분 다 일반적인 주장인 어쨌든 거죠. 이유는 조금 달리 붙으셨지만 일단 발부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어쨌든 그 이르면 이제 오늘 넘어가기 전에 나올 수도 있고 하는 문제니까요. 조금 전에 이제 한남동 관저 앞에 모습도 보셨습니다만은 많은 지지자들이 이제 모였고 그래서 한번 오늘 저녁에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한번 보겠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이 제주항공 이 여객기 참사에 애도를 표시를 했습니다. 어떤 방식이었냐면은 SNS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였는데 지금 이게 국회에서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 공식 입장을 밝힌 첫 입장이었단 네. 말이에요. 예, 한번 그 그래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길게 쓰긴 했는데 그 요지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려운 상황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네. 이렇게 내용을 네. 썼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저게 내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봐요. 지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거지, 뭐 일종의 뭐 국가 지도자로서 한 분으로서 애국심까지 직무 정지된 건 아니잖아요. 국가가 이런 초유의 어떤 말하자면 국난에 직면했고, 그 다음에 200명 가까운 정말 많은 인명이 정말 이렇게 안타깝게 희생됐는데 정작 내가 직무가 정지됐다고 관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도대체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다고 도대체 저렇게 구중궁궐 안에 들어앉아서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오히려 저 야당이 좀 비난했을 걸로 봐요. 예. 근데 또 입장을 내니까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마치 지지층 결집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예. 광역 지방자치단체들도 다 이번에 입장문 냈습니다. 애통하고 비통하고 다 협조하겠다 했는데 그럼 지금 전 일주일 그러니까 한 2주 전까지 국가 대통령이었던 분이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러면? 예. 저는 오히려 그게 저는 이상한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그 야당의 지금 공세는 그럼 대통령이 그럼 숨도 쉬지 말란 얘기냐. 저는 그런 식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런 SNS까지 얘기 시비 삼는 건 저는 과도한 거라고 봐요. 이런 비판이죠. 그러니까 그 직무가 정지된 건 정지된 거고, 근데 공교롭게도 이날이 어제였고, 어제는 29일 공수처가 소환 통보를 내린 바로 그 당일이란 말이에요. 어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응하지 않는데 이런 현안에는 이런 여유가 있느냐. 네. 그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법도 자기 편할 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애도의 메시지를 낸 건 사실 법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건 정답이고 맞는 말씀인데
그러나 국민들이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지금 메시지를 낼 때 국민들이 아 그래 현직 대통령으로서 여전히 살아있는 현직 법률적인 대통령으로서 할 도리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야 이태원 참사 때나 보내도 과거에 차상문 사건은 그렇게 여론 민심하고 동떨어지게 행동을 하더니 이제 와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탄핵을 당했지만 나는 여전히 법률적으로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존재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 메시지를 지금 화면에는 간단하게 애통하고 참담하고 어려운 이렇게 나왔죠. 실제 메시지는 상당히 깁니다. 예. 내용적으로 보면. 뭐 원래 예.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페이스북 영상이 있나요? 우리 찍은 게? 예. 의외로 긴 상당히 저 정도 긴 내용이죠. 그 예, 구체적으로 예. 예, 이렇게 마치 썼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지시하는 느낌입니다. 정부의 사고 수습, 회자 지원, 최선을 다해 주실 거 당부하고 믿고 급박한 상황, 뭐 구조 인력 이렇게 보면 마치 탄핵당한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용산 대통령에서 각각 참모들에게 지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예. 저거는 정말 계엄 사태라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과오로 예.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낼 만한 메시지는 알겠습니다. 아니다. 민심과는 보는 많이 것마다 정도 이제 동떨어져 있다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해석의 여지가 이제 있는 그런 메시지였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나자 정부가 중대본 가동하고요. 또 사고 수습에 나섰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대통령, 국무총리, 이제 중대본부장까지 1인 4역을 수행하면서 참사 수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예. 지금 뭐 사실 너무 과도하게 지금 짐이 지어졌어요. 더군다나 그 권한대행 그러니까 이어받은 지 이틀 만에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네.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무거울 거예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내일이면은 이 사태 수습도 사태 수습이지만 어쨌든 지금 정부로 이송된 지금 두 가지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의 임명 문제는 좀 뒤로 미뤄도 상관이 없는데 그거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특검법은 1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듣는 바로는 내일 오후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김건희 여사 여사 특검법은 특검법이 제2여부권을 결정할지 여부를 지금 내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내일 오후로 미뤘다는 얘기도 있고 예. 1일 날 그러니까 원래 시한이. 원래 시한은 1일이기 때문에 1일 날 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지금 전망이 나오곤 있어요. 그래서 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상목 대행의 지금 정말 삼중고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국가적 재난을 책임진 또 중대본부장과 지금 또 행정부 수반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또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미묘하게 얽힌 두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문제를 풀어야 하는 또 그런 최종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삼중고에 처해져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 압박하지 않는 건 잘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내일 국무회의에서 아마 최상목 대행도 어떤 유형의 메시지를 아마 국무회에 앞서서 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다 입장을 내지 않고 바로 국무회의를 들어가 버리면은 조금 뭐랄까 바로 직자적인 어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장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게 워낙 무한공황 상황이 지금 급박하고 처리해야 될 현안이 많고 중대본 본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지금 산적해 있기 때문에 내일 오후 국무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는 조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로 미뤘다고 그런 거 있는데 그래서 시간적인 예우가 필요하다. 오후도 오후지만 1일 날 임시 국무회의를 한 번 더 열 수도 있어요. 예. 1월 1일이라고 열지 못하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예. 저는 이제 저 장면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대행이 이 1인 4역을 하고 있는데도 국정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대한민국 국정 운영 시스템이 의외로 탄탄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최상목 대행 이제 저하고 청와대 같이 이제 근무해 본 결과 전형적인 유능한 실력 있는 성실한 공무원인데 지금 이 난국의 경제적인 문제 저런 문제 잘 할지 몰라도 이 정치적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전형적인 관료의 정치력하고는 솔직히 말해 대단히 거리가 먼 관료 중에 관료인데 과연 이 특검 쌍특검법이라 이런 뭐 헌법재판관 임명이라 이런 정치적 문제를 잘 처리해 나갈 수 있을지 이건 대단히 솔직히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상목 대행이 어떻게 해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친윤, 중진들 이 핵심들이 최상목 대행이 어느 정도 자율성수 얼마나 압박을 하느냐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정을 좌우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최상목 대행을 어떻게 할 거냐 묻고 압박을 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고 때로는 좀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참고로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 우원식 의장이 오늘 최상목 대행을 만났습니다. 독대를 했는데 여기서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는 임명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고, 지금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이제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제2 요구를 해달라 하고 요청을 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었고, 민주당에서는 특검 협상 대상 아니다. 반드시 받아들여라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국무회의가 내일 오전에서 오후로 미뤄진 게 정치권과의 어떤 대화 이런 여지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원식 예. 의장도 오늘 상견례를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로 도입했잖아요. 새 지도부가 들어선 겁니다. 어쨌든 한시적으로는 6개월이라도. 그렇다면 저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워낙에 위헌적 요소가 많아요. 뭐 김건희 여사 14개 혐의에다가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예. 국민의힘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것, 그건 의장도 국회의장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돌려보내서 제2의 예. 행사할 테니까 국민의힘이 발의해서 그러면 제3자 중립적 특검을 가져온다면 받겠다라고 명시적으로 한 다음에 돌려보내고 헌법재판관은 여야 대표회담과 국회의장 동시 당정협 그러니까 그 국정 운영 협의체 통해서 언제 어느 때까지 시한할 테니까 예. 그러면 이게 3인 체제로 갈 건지 아니면 예. 여야가 1대1 동수해가지고 일단 8인 체제로 먼저 출발할 건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정치적 묘수, 타협점 이런 것들 한번 감안하는 것도 저는 이 지금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최상목 대행이 할 수 있는 정치적인 해결 방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제안 드리고 싶어요. 예, 최 원장님. 일단 뭐 이 쌍특검에 대해서는 약간 여야 간에 좀 협상의 여지가 좀 보입니다. 쌍특검에 대해서는 이제 위헌적인 민주당의 요소들 쌍특검에 예. 이런 부분들을 제3자 추천으로 바꾸면은 우리도 협상에 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탄력성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최상목 대행이 판단하기 힘듭니다. 예. 쌍특검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걸면서 여야의 협상을 미뤄줄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비판을 받더라도 예. 이 부분 여야에게 미룰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헌법재판관 3명의 경우는 예. 친윤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적극적으로 좀 더 설득을 해야 됩니다. 예. 내가 이 부분을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헌법재판관 3명 결정하는 거는 대행의 적극적 권한이 아니라 소극적이고 최소한의 형식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설득을 해서 친윤이 정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최상목 대행이 사실은 결단을 내려서 예. 하루속히 임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이나 어쨌든 여론이나 모든 면에서 국정의 안정화에 대해서 오히려 예. 긍정적이다. 그래서 친윤에게는 비판을 받을지 몰라도 국민 전체에게는 오히려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저는 저로 찬스라고 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느 정도 그래도 기한이 없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데 네. 일단 특검법 적어도 내일 모레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